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다 깐다. 매일 오전 30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들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응원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다 깐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김성열 최고야. 뭐 우리 매주 뵙는 분이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 네. 뵙는데 네네. 옛날에 여기 한번 그 대타로 어. 왔던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진행하지 않을 네, 때군요. 네, 제가 화요일 날 왔었는데 그때 네네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원래 나오시는 날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막 대타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네네네.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뭐 장염인가 뭐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오. 급하게 투입됐습니다. 그때. 놀러 왔다가 그냥 놀러 왔다가 예. 갑자기 그냥 스트로젠 들어오셨군요. 길거리 그런 게스트. 느낌이죠. 오, 재밌네요. 네, 한 번 예. 왔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상근 부대변인은 대변인 그냥 대변인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부대변인이죠, 그냥. 부대변인 아. 중에서 네네. 이제 몇몇 분들 잘하시는 분들만 상근을 붙여가지고 상근이라면 계속 거기 예. 이제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이전 정권에서 대변인을 그렇죠. 하셨던 그리고 거군요. 제가 지난 총선 때는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자주 좀 뵀으면 자주 좋겠네요. 불러주셔야 제가 오죠. 자주 부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의도몰 상품 소개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의도 너머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여러 품목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오리로스라고 합니다. 천연 유황을 먹인 국내산 1등급 오리 중에서도 가장 맛있을 시기만 엄색해서 이 엄선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는 거군요. 자, 냉채, 무쌈, 구이, 탕,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보시기 바라겠고 소포장되어 있어서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150g 6팩 총 이게 900g이라고 하거든요. 이 900g을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한 네. 3, 4만 원. 그쵸? 저도 3, 4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100g이면 900g에 19,900원.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정도 양이거든요. 뭐 제가 팩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펼쳐봤는데 한 요 정도, 한 팩이 요 정도 들어있으니까 뭐 혼자 저녁에 뭐 간단하게 뭐 술 한잔 하시기엔 너무 좀 넉넉한 양이 아닌가? 그렇죠. 좋은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강성필 부대변인? 재밌는데 오리로스를 또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먹었어요. 음. 충격받았습니다. 왜요? 너무 맛있어서. 아니 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비싸서. 너무 비싸서. 어. 저거의 절반 가격이 그렇죠. 여의도에서 정확히 절반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절반 그래요? 가격이 절반 가격. 그렇게 비싸요? 예. 한 100g 정도 되나 보네요. 둘이 먹었는데 94,000원 94,000원 나왔어요. 그렇군요. 둘이 먹었는데. 야, 이게 저희가 얼마나 싸게 파는지가 이게 보면 느껴지네요. 이렇게 간접 비교해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이거 사서 네. 좀 용산에 배달시키는 게 어떠세요? 저는 오늘 그냥 출연료 대신에 네. 이걸로 가자. 네. 아니 제가 오리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네. 오다가 오리 보고 생각난 건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드셔야 돼요. 왜요? 지금 명청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당 장악력이 약하다 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권력 누수 현상이 지금 임기 반년도 안 됐는데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요. 권력 누수 현상이 영어라면 레임덕이잖아요. 레임덕. 더 절뚝거리는 오리. 아.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빨리 권력 누수 현상에서 탈피하셔가지고 도날드 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그 도날드 트럼프 앞에서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는 그 호언장담을 지키죠. 이재명 대통령 좀 사드리세요 이거. 준비 많이 하고 좋네요. 왔네, 야, 심지어. 어제 좀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준비 많이 했네. 오다가 오. 또 이거 또 제 대변인님이랑 또 친해가지고 그렇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광고로 공격 들어가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도널드 덕이 되어라. 이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난 또 오리발 얘기나 할 줄 알았더니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2차 공격이었어? 닭 잡아먹고 오리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도널드 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능력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의도몰 전화번호가 151-5280 151-5280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해보쇼 다 깐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론스타 얘기 좀 해보죠. 김민석 총리가 어제 저녁에 론스타 승소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뭐 이번 정부의 뭐 중대 성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참전했고요. 민주당이 숟가락 얹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 이게 무슨 당신들의 업적이냐 이거 내가 항소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리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칭찬 그냥 그 대열에 그냥 껴주시지 그랬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 그 이번 정부가 운이 좋다. 음. 이게 이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뭐 송사가 있었을 때 전임 정부가 뭐 유치하고 뭐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쉽게 네네. 말해서 원래 거기서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임을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단임제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임 정부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력은 전임 정부에서 했는데 그 과실은 어쨌든 주체인 빛나는 그 테이핑을 끊는 가위질을 하는 사람은 이제 후임 정부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운이 좋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국민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전임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소송이 강행돼서 그렇죠. 항소했었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을 넣는다는 거는 저도 원래 국회에 있을 때 하던 일이 연설문 기록이었거든요. 이제 연설문 작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아 인정 못하는 겁니까 그냥? 인정은 하지. 인정은 하지만 인정은 해야죠. 팩트니까 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광역단체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맥커리라고 이제 호주에 있는 그런 펀드하고 이제 소송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말렸어요. 이기는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만큼 국제 소송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소송을 하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로비력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능력, 대항 능력이 이제 훨씬 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안 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한동훈 잘했어요. 박수 쳐줄게. 네. 잘했어 한동훈. 씨발 오랜만이다. 네. 잘했어. 야 칭찬 매기기 좋은데요. 아 진짜 잘한 건 잘한 거지. 그렇죠. 항소를 네. 했으니까 네. 이거 다들 이거 안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요. 네, 이런 결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아니 잘했다고 했으면 이제 뭐 된 거지. 그걸 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다 이길 줄 알고 내가 하자고 했는데 너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 이건 좀 계속 좀 잘난 체를 하고 있다. 나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 네. 내가 김성렬한테 내 저번에 맞췄잖아, 엄마. 왜 너 아니라고 했어? 이런 건 괜찮아. 근데 한동훈 정도 됐으면 좀 그러잖아요, 좀. 아니 그러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냥 국무총리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대세적인 의미로 아이고 잘하셨네요라고 근데 그걸 이제 뒤늦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아예 언급도 안 하다가 그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긴 쉽진 않다라는 거죠. 아니 사실 네. 그 뭐 보수 정부라고 해요. 어느 정부라도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거는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그지. 일이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은 걸 까버리면 안 되는데 까주세요. 네. 오픈해 주세요. 그 이제 과거에 2015년도인가 하여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 투자자시니까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리고 2대 주주가 미국 사모펀드 이제 엘리엇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이 이재용 회장은 없어요. 제일모직에만 있어요. 근데 합병을 하는데 이재용에게 쉽게 말해서 유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엇은 반대했어요. 이거 내가 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케이 하니까 강행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측에다가 로비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그 압력 넣어가지고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그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국정농단으로 해서 그 유죄까지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엇이 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국제 소송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때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그냥 그 취소 소송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거 이재용하고 박근혜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자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강행을 해요. 근데 1심에서는 졌어요. 네. 그러면 1심에서 진 직후라고 생각합시다. 지금이. 그러면 그때 한동훈 장관이
아유 국민 여러분 제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1,300억 우리가 물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게 잘 된 것만 좀 네. 부각시킨 근데 이제 것이다. 2심에서는 또 이겼어. 네. 근데 3심 남았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돈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법률가니까 그때 엘리엇도 1심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럼 공직자들을 그때마다 다 처벌하고 손해배상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한동훈이 판단 잘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빼놓고 지금 민주당까지도 한동훈 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재용 무죄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예를 든다면, 네, 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예를 든다면. 네네. 그래서 그조차도 어쨌든 2심도 승리했으니까 한동훈 잘했다 그것도. 근데 제 말은 이제 그것을 한동훈식이나 되는 사람이 막 내 머리 안 나와서? 깎아준다고 네. 내가 막 깎고 이런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칭찬해줘. 네, 칭찬한다. 잘했다. 야 국민의힘 너희도 칭찬해라. 너희 국민의힘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한동훈 어떻게 전 보세요? 대표가 네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패소하거나 그럼 이자 당신이 낼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과오들을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브리핑을 한 다음에 이거 그 여론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임승차 해보려고 했는데 이 후리라이더에 실패한 겁니다. 이러니까 급하게 한동훈 대표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과거에 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얼마나 잡고 흔들었습니까? 왜? 정쟁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저열한 정치 방식부터 사과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뭐 정부의 캐거라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왜? 이 구술심리라고 하는 최종 변론이 지난 1월 21일에서 23일에 영국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이번에 정홍식 법무부 그 국제법무단 과장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 1월에 그 구술심리에서 취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거기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브리핑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 차원의 공이 아닌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그 법무부 그 과장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 국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었던 그 현 여권의 반성을 먼저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너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묻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다. 그 이전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거부터 사과하고 그렇죠. 한동훈 예. 전 장관의 뭐 어느 정도의 성과도 네.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일선 생각하시는군요. 공무원들 분들께서 네. 굉장히 헌신하시고 노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당시에도 공무원 분들께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법무부가 정말 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렸던 거예요. 네.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난 20년간 같이 노력한 같이 합심한 결과다. 이래 버리면 그걸 듣는 공무원분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칭찬해? 이거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빌드업 아니야? 이렇게밖에 못 느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마음이 심정이 바뀌어서 잘 됐으니까 이제 거기다 숟가락 얹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숟가락 얹는 걸 넘어서서 이거 밥상을 통째로 뺏어가는 거죠. 밥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밥상을? 밥상을 뺏어가는 거고 후리라이더입니다. 이거 대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과제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동료들이 피어리뷰에서 F 줍니다. 낙제점이에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하면은 이제 또 이거 보시고 누가 또 고발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관계 정리해야 되니까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저희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죠 그거 할 때는 장관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사를 주도했던 건 맞고요. 그게 무죄가 난 것도 맞아요. 예, 근데 뭐 그거야 검사야 당연히 죄가 있어 보이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할 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이게 뭐냐면은 사실 되게 어려운 그런 재판이었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재판에서 승소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은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그 당시 반대를 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할 일이라고까지는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승소가 어려운 맞아요. 희박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못 이길 건데 왜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뚫어내고 어쨌든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걸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칭찬은 해줘야 된다. 이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이걸 두 개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이걸 자기 입으로 야 이거를 한동훈이 잘했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근데 또 아니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왜 그걸 못해요? 그걸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항소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됐으나. 하셨어요. 오늘. 네, 오늘 그래서 네, 오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늦게 하면은 무슨 네. 의미가 있냐고. 이제 이게. 뒤늦게 했는데 네. 그 좀 미리 했으면 좋긴 했겠죠. 그렇죠. 예.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정성호 장관도 오늘 뭐 어느 정도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왜냐면 아니 짜장면 만든 사람 따로 있는데 배달해온 사람이 내가 만들었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민망한 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저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민망해 보이긴 해요. 이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든지 이 내용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 그 당시 유명했던 내용이고 국정감사랑 저기 뭐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게 직접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본 국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지금 조갑재 같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 엄청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을 빌려서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조금 민망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입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즘 다 참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치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자기 PR 시대인 것 같고 옛날에는 이런 거 남이 해주길 좀 바랬는데 네. 예, 자기 PR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요. 우리가 옛날 올림픽 생각해 보면 그 전두환 정권 때 서울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대통령은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88년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거의 성과를 뭐 이제 그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다 같이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진짜 하늘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평창 올림픽도 평창도 이명박 정부 때 유치하고 맞아요, 2011년에 맞아요. 유치하고 박근혜 정부가 준비 다 완성하고 네. 근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회 선언하고 그 후임 대통령이 폐해 선언을 하는 거였어요 일정상. 그러네요. 그런데 탄핵이 되는 바람에 아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번 롤스타도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됐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진짜 우리 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운이라고 표현해야 돼. 네. 아니 뭐 아니 운이 그렇게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얘기 아니 뭐 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평창 가가지고 총리가 직접 텐트까지 다 쳐보면서 나름대로 다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 공이 사실 잼버리하고 많이 비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나는 이제 운으로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김성열 최가 좋은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짜장면 잘 맞는 돈보다 배달이 잘했다고 생색낸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먹고 먹으면 아유 짜장면 잘 만든 주방장이 요리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배달 한 사람이 아무리 생색을 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아니 배달부가 제때 배달 안 해주고 다른 데로 잘못 가버리고 가다가 자빠져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은 짜장면 만든 주방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배달 안 시키고 그냥 가서 먹는 게 제일 낫잖아요. 아니 근데 안 이게 푸는 비유가 잘못되신 게 이번엔 배달부가 배달하러 가서 내가 주방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그럴 수 이재명 있겠네요. 정부의 쾌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근데 그리고 사람들은 나서 주방장이 배달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국민들이 아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있고 이재명 정부에 산 게 아무것도 없다. 좀 여론에 이게 부딪히긴 했을 것 같아요.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아 사실 내가 주방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은 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처럼 근데- 고약하게 하다가 실패한 거죠. 아니 뭐 사실 언제 발표했죠? 어떤 발표요? 이거 그 김민석 총리가 브리핑 네. 월요일 날 했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어제부터 저희 민주당 사람들은 아유 한동훈 잘했다 그만 좀 해라 이제 이랬거든요. 부위가 얼마나 된 거고 아니 그 딱 그 캐거라는 그 한 말 잡고 꼬투리 잡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오랜만에 좋은 얘기 나왔으면 칭찬해주면 될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니 당장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인정을 안 해요. 막 김민수 최고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왜 국민의힘에서는 왜 안 도와줘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머리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만 머리를 안 깎아줘. 그렇게 따지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보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의 내부 공작에 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김민수 보고 최고위원만 했어요. 어찌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숟가락 얹기, 밥상 빼앗기 이거를 먼저 비판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의 그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지.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그 봐요. 얘기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정치권이 참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가 잘했고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아니 근데 네가 밥상을 엎었잖아. 아니 그때 왜 네 항소하지 말래매.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으면 이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게 정치 토론 자체가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맞아요. 논란은 오늘에서 아마 종집을 찍을 거 같고. 그럼 이거 오래 갈 것도 아니에요. 오래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좀 정치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 좀 하고 잘한 건 잘했다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정말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정치는 없고 자꾸 비난만 하니까 그런 모습이 약간 좀 유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해야 된다고. 미안한 마음을 들게 네, 된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캐거다 했는데 사실 한동훈이가 딱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은 한동훈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안 그래요, 사실. 그쵸. 그게 멋진 거거든, 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그래도 때 고수야, 그게. 아니 어제 황현이가 나 밥 사줬는데 황현이 계속 야 내가 밥 샀다 야 1인분에 얼마더라 우리 다 계산을 봤거든. 어우 비싸네. 예. 그래갖고 너무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황현이가 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더 고맙고 빛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색을 내면 어떻게 돼? 맞아요. 떨어지지 예. 값어치가.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김성렬이 뭐라고 말?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해요. 어제 진짜 밥을 샀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그 사람의 본능이야.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나왔더라고. 제가 좀 하고 먹었습니다. 싶어.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고기 좀 씹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리를 두 분이 드신 건가 봐요, 그럼. 돼지를 먹었어요. 돼지를 먹었습니다. 돼지가 무슨 소고기가 그렇게 나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옆에서 것도- 또 다 말해주잖아.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 황현이 최고. 아니 선거운동도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피하라고 내가 잘한 점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도의상 허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 대표 똑똑한 거를 전 국민이 누가 몰라요. 네, 똑똑해요. 그럼 이제 똑똑한 거 이외에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니요, 저는 항상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똑똑한 거 이외에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큰 모습,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리더로서 올라갈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지금 오늘 알겠습니다. 아침에 네네. 뭐 방송국 갔는데 한동훈 대표를 만났어요. 오, 저 만났어요. 테레 네. TV 조선 네. 가다 바로 이 정도 거리에 있었어. 도망갔어 어떻게 했어? 아, 뭐 안 도망갈 데도 없어. 근데 이제 네. 불편하잖아. 네, 평소에 불편하죠. 많이 씹어댔으니까. 네. 근데 진짜 뻔뻔하게 앉아 있었어. 그래서 뭐 두리번 하는데 날 등지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 편하다. 근데 방송 끝날 때 이제 내 앞이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올 때 이제 마주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서로? 했죠. 어.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떤 공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제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도 이제 악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만나서 형식적이지만 인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 마음이 달라져. 맞아. 예, 그래서 김민석 한동훈 만나라. 악수해라. 토론해라 이거 아닙니까? 토론은 안 돼. 아니 왜 종묘 토론 한번 해라. 아, 안 돼, 안 돼. 만나서 안 돼, 안 돼, 악수 안 돼. 하고. 한동훈 아닙니까? 띄워주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종묘는 오세훈이랑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 네, 이제 종묘는 뭐, 오세훈이랑. 그 토론 항소죠 항소. 네, 항소에 항소. 대한 토론. 그 이야기가 또 여기로 이어집니다. 항소가 좀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네. 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도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반발하는 대장동 수사 공판 담당 검사들이 이제 검사들을 지휘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된 게 이게 좀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좀 굉장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궁금해. 이게 이재명식의 신상 필벌입니다. 나한테 충성하면은 상 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벌하겠다 이건데 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신임지검장이죠. 네. 저는 이분이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같다. 그분과 비슷한 포지션에 위치한다고 봐요. 항소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분이 이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항소 폭이 있어서 분명히 정권 수뇌부에 외압이 있었다고 전 봅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장동 1심 판결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분명한 성남시 윗선 수뇌부가 존재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명령을 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윗선의 항소 폭이 외압을 이분이 받아서 전달한 거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특검 열리면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죠.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수뇌부가 누구고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 저는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고 봐요. 성남시 수뇌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일 것이고 이번에 항소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상의 지시의 최고 우두머리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의 수뇌부, 성남시 그 대장동 개발비리 수뇌부는 같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 상황에서 중간다리 역할이 이 박철우 이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결국 자기 사람 꽂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보은성 거죠? 인사죠. 예. 보은성 인사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보은성 인사고 만약에 검사들이 여기서 반발하면 네네. 검사들 정리하고 검사 악마화하겠다. 저는 이 포석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이거 맞는 임명입니까 이건? 제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한테 오히려 승진을 시키고 있어요. 아. 이분이 노만석 전 총장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지휘를 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가진 다음에 입장을 달리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항소 포기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맞습니다. 검찰이 도둑을 놔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잘못된 사안을 가지고 이걸 누가 시켰느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만 항소 포기 자체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의 실질적 지휘자를 영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항소를 포기하게끔 만든 사람이 지검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 지금 인사권자들 이재명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7,800억짜리 서울중앙지검장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항명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키로 했는데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이 항명으로 보는 것도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항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발이라는 게 맞다고 봐요. 반발. 반발은 맞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근데 거예요. 반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을 잘못하면은 우리 대변인님들께서 황현 씨 진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반발할 수 있어요. 그건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 네. 건데 또 또 반발이라고 보면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고발까지요? 아니 그잖아. 내가 아니 반발할 수 있는 것처럼 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공무원법이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넘었으면 고발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네, 지금 네, 내가 네. 말하는 게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땐 제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률가고 판단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검찰에 못 남았던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했다 못했다 또 마찬가지로 반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반발이 옳다 그르다라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액션이 없으면 말만 공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정말 누구 말이 맞은지 이것을 가려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원들 간에 지도부 간에 조금 요즘 간극이 좀 있어요. 그 간극이 뭐냐면 사실 이 그 고발 조치 말고도 더 큰 문제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격을 했고 우리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고 그럴 때마다 지금 당에서 좀 이렇게 대통령의 그 순방 성과가 좀 빛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야지. 너무 이 당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슈화 시켜 가지고 대통령의 성과가 조금 빗바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하자, 좀 자제하는 자제하자.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 할 거면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지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 말자.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지도부를 설득을 했다. 그럼 지도부가 적정한 타이밍을 봐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 UAE 가고 아얄라 춘도 가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와서 지금 유치도 막 하고 아니 완전 아얄라. 대우를 제대로 그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막 쫙 네네 뜨고 근데 이제 멋있었어요. 국민 예. 방문이니까 또 이것도 자랑하면 국민의 신주어 또 야 그거 국빈이면 다 해준다 어쩐다 막 할 거야. 국빈님 다 해주는 거잖아요. 다 해주는 거 맞는데 왜 근데 그러세요? 확실히 좀 황송 좀 잘 대우해 주는 거 네.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고발건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발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 아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군요. 네. 근데 법사위는 항상 이렇게 좀 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막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싸워야 돼 그러면? 좀 이렇게 제대로 아웃복싱을 하든 해야지. 이렇게 좀 나 뭐 이런 거잖아. 안 되면 막 쓰리빠 던지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막 싸움은 안 한다. 네, 그러니까 할 거면 전략이 제대로 있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이랬을 때 상대방이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는 딱 이게 떨어지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정치권 있고 우리 국분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야 일단 해 하는 이제 마이크 경우가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대 처음 맞기 전까지. 약간 싸움이란 누군가 한 대 처음 맞아야지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싸움을 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사들을 18명을 전원 고발하기로 한 건데 좀 과하잖아라는 생각도 들고 항명이라고 사실 이 항명이랑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명령이 없었다면서요. 명령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을 합니까? 음. 일단 그 논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항명이라고 주장을 할 거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가 명령이 없는 있었기 거예요. 때문에 항명을 한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판단을 항명이라니까 전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정말 잘 싸우려면 이 부분이 있어서 항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명이라고 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고, 그럼 그 수사지휘권 발동은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어디로부터 지시를 얻어가지고 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이 반발이라는 것을 통째로 문제 삼으려면요, 네. 법무부 주요 관계자들부터 고발해야 됩니다. 법무부 주요 관계자부터 고발해야 그 항소 포기가 금요일 날 있었죠. 금요일 자정까지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의 사람들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굉장히 반발심이 컸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반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고소 안 하고 왜 고발 안 하고 왜 이 검사장들만 고발을 하느냐? 저는 결국에 검찰 악마화를 하려고 한다밖에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면서 검찰로 끝낸다.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쿠팡 그리고 관봉권 띠지 그 상설특검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검찰 악마하려는 거예요.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은 굉장히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두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못 참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없애려고 한 검찰이 이토록 국민적인 지지를 받느냐. 이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고발하고 쿠팡이나 관봉권 관련돼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마녀사냥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건덕지만 생기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키워나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이 일환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무리수예요. 처음부터. 무리수다. 예, 네. 왜냐하면은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범죄자들 나쁜 놈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어. 걸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대장동 범죄자들 편을 들어주면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방어할 수 없는 문제를 끼어들어 버렸죠. 복잡해졌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한테 이렇게 압박하고 뭐 고발하고 아니 우리가
박정훈 대령 사건 때 확인한 게 있어요.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판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들은 그걸 믿고 항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고발하는 거 그냥 정치적 쇼에 불과해요. 근데 이 쇼가 이득이 되는 쇼여야지.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검찰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느껴질 거라고요. 지금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검찰보다 훨씬 센 집단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선택적 항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예. 이제 우리 김성렬 최고라든지 신주호 부대변인 하신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편을 들었다? 아니 우리가 편을 왜 듭니까? 그 변을 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예. 편을 들었다라고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을 들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8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벌금이 4억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벌금을 노역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 노역은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동규는 돈 없으니까 이 4억을 3년 동안 노역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8 플러스 3 11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유 깎아줘야 돼요.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했습니까? 자 남욱도 마찬가지고 남욱이 돈을 해먹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아유 남욱 돈 해먹었으니까 아유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뭐 언론사 보도가 있지만 지금 성남시가 민사 소송으로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남욱 씨가 과거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 가지고 PF와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빌렸는데 그게 갚아야 될 돈이 한 2천억 정도가 넘어요. 네. 네.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조우영이라고. 그냥 그분까지 하면 한 4천억 돼요. 그래서 이걸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해가지고 받을 거예요.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형량이 과합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보호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 정서에 원합니다. 그건 추징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정이익 환수과 관련된 법안 낸다고 하잖아요. 네. 전 적극 동의하고 저희 민주당도 이미 독립몰수제라는 법안을 냈어요. 그것도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데 이것을 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차명 재산이 밝혀지면 그것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했는데 네. 이거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 비싼 법안은 그러면 법안 소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낸 법안은 이미 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똑같은 취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원래 같이 이게 발의가 되면 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해요. 병합을 해가지고 그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우리는 이미 통과가 돼 있어.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땅땅땅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좀 논의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는 같이 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번 이 사건에는 새로 법을 낸다고 통용이 되지 않아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 대장동 수익 환수는요. 이번 1심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는군요. 안 돼요. 이 위헌이 법이 나와도. 예. 아니 그런 걸 알았으면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죠.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잠깐 모순된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것도 예. 팩트. 독립몰수제라는 법안에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법안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소급에 이것은 의의가 있어요. 이건 저도 진짜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예. 이 법안은 사실 과거에 친일파 재산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차태원 노소영 소송 있잖아요. 네, 이혼 소송.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이제 소송 결과로 따져가지고 차태원에게 노소영에게 뭐 1조 뭐 얼마인가 뭐 주식으로 줘라. 그렇게 되면 이건 독립몰수법으로 국회에서 환수하려고 만든 거예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만든 부정한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증거가 있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 부분이 범죄가 혐의가 있을 때 범죄 수익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 수익이라는 판단 자체를 더 이상 구하지 끝났으니까. 않았잖아요. 이게 이번 1심 판결에서 뭐가 나왔냐면 추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배임 맞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다. 추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러네요. 나중에 거둘 거 아니에요. 추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걷습니까? 그럼 나경원 아니죠. 특별법으로 이것도 다시 통과가 돼야 되네. 이것도 정확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자 판결을 거의 봤거든요. 네.
추산을 못 한다는 거는 검찰이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특정을 못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고 예.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건 사례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1차 1심에서도 재판부는 범죄 수익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비윤 배분을 5대5라고 판단을 하는데 검찰은 70%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맞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런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과 남욱에 대해서는 이 추징이 들어갈 거예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할게요. 제대로 짧게. 추징이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그 얘기만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사기 피해 당해 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사기 피해 당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형사소송부터 걸어야 그렇죠. 돼요. 왜? 형사소송에서 인정이 돼야 민사소송이 쉬워요. 네네. 자, 민사소송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한테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이건 그냥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갔어요. 내 것만 입증할 수 있어요. 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하기 어렵다고요. 몰라요. 추정해야 돼요. 근데 형사소송에서도 검사들도 추정을 못한 내용을 민사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이 부분은 팩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제 저한테 결정권이 있었다고 하면 항소를 저는 했을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범죄 수익을 그 나쁜 놈들의 범죄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져봤을 때 네. 제가 왜 가능하냐면 이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액을 확정을 하면 그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강제 수사권으로 증거를 획득을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대장동 일당 중에 우리 청화동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천화동인의 6호가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예요. 근데 천화동인은 명의상으로는 조현성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왜 조현성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냐? 조우영이가 가명으로 위험하게. 이거는 이 사람이 남욱하고 같이 부산저축은행에서 PF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장동 초기 자금이 땅을 매수하는 초기 자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조우영권 한번 가압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가압류가 차명인데 어떻게 했냐? 다른 재판에서 이 녹취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영이 거잖아. 천화동인이 그게 인정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 민주당이 대장동 그 일당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하고 싶어서 그거 확실하죠. 네. 네. 근데 약간 좀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원죄도 있죠. 원죄가 근데 있다? 이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뭐 항소해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우리 당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참전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같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벌써 띄우네. 민주당이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네네네. 대장동 1심 판결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했으면 항소 포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물론 당시 항소 포기할 줄 몰랐죠. 그러면 항소 포기가 난 다음에 이 검찰 왜 항소 포기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 자제 잘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국민적인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배임죄 폐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건 동의합니다. 경제인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임죄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죠. 예.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배임죄 폐지는 근데 배임죄가 여기로 연결된 줄 몰랐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대비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같이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에 존재한다면 이거 대장동 환수 특별법 이거 적극 찬성해야죠. 그 안에 제대로 추징할 수 있는 법들이 그렇죠.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독립물수제 일반법이죠. 그거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럼 두 개 특별법이 가동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 참여하고 네. 배임죄 폐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일당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안이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재판을 계속 속개하도록
패하게끔 이 재판엔 문제 없게끔 하겠다. 이 조항 문구를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걸 넣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넣는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넣는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한 그런 위임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위임 설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을 보호한다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확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뭐 약간 협의를 좀 거쳐야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안 할 생각을 이유가 해요. 없다. 오. 아니 이게 법을 만들어서까지 갈 일이냐고요. 우리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항소하면 직진으로 하면 못 가고 끝날 얘기를. 그럼요. 근데 예.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가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 논란이 그러고요. 되고 그 문제가 민주당이 됐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셨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도요. 지금 조사하는 결과에 나오면요.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거를 잘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충분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성남총각님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도시가치님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신안 앞바다 배 사고 잘 해결돼서 이번 정권 진짜. 지지율은 더 오르겠지만 론스타 가로채기나 대장동 항사 포기는 좀 안 좋은 행동이 맞지? 뭐 이렇게 좀 내용을 보여. 어제 진짜 그 사고 나고 다행이에요. 처리가 잘 돼가지고 저도 밤에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어제 자기 전에. 예. 오세훈 시장이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는 잘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에서 정치인들이. 일어난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신안 앞바다가 원래 거기가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군요. 물살도 세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고 났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네네. 정말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잘 대처해서 다행이라는 말씀 근데 다시 한번 우리 드릴게요. 슈퍼챗 보내주신 네. 이 성난 총각 네네. 좀 자주 보내주시는 거. 자주 보내세요. 네. 네. 제가 딱그 기계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성남 총각이요? 성난. 이 사람 성난. 너는 머릿속에 고등학교밖에 생각 안 하냐 임마. 아니요, 성남입니다. 성남이에요. 예, 성남이야. 아니, 이거 아이디라 안 읽어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오해는 안 나는 하셨으면 화났다. 좋겠어요. 예. 성난. 앵글인 줄 알았어. 성남 맞죠? 예, 성남 총각. 미안해요. 내용까지 읽어드릴게요. 자주 스포츠에 보내주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올 슬슬 신당 준비해야 될 텐데 론스타까지 빼앗아 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창당 동력은 있어야죠. 편 이게 참 이게 그야말로 다 깐다는데. 어느 쪽에 위치가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창당할까요? 전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상당 절대 쉽지 않아요. 창당해서 개혁신당 쪽에서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이게 창당이라는 아니 자기들은 창당해놓고 잘한다고는 안 한다는 건 뭐야? 해보니까 어려운 거를. 아니 그러니까요.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우리를 예. 딱 봤는데 하겠어요. 안 그렇죠. 하죠. 쉽지 예. 않죠. 예. 창당해서 진짜 간다는 어려운 건 길이에요. 엄청난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럼요. 이제 가능한 거죠. 저희 온갖 조롱과 멸시를 견뎌가면서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 됐네요. 이 이준석 경-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예. 오늘 아침에 뭐 라이브로 인터뷰 했던데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뭐 맞는 뭐 얘기입니까? SBS 말하는 거야? 예. 예. 아니야 나간단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간다 뜻은 아니었던 것 그러지. 같은데 좀 오해를 할 만한 게 나갈 수 아니 있나? 오해할 것도 없어. 딱 예. 봐도 안 나간단 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본인이 이제 본인 지역구 화성에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할 문제들이 있어서 아니 근데 주민들이 원하면 나가겠다. 뭐 약간 주민들이 이런 원한다는 거였잖아요. 표현보다는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지사가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하다 네. 하면 나가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다 이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지사 굳이 지금 어렵게 된 화성 그 국회의원 배지를 버리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지사로- 세석이라고 놀림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듀오 정당 되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대표는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아하. 아니, 진짜로. 그래서 나보고 다시 얘기해봐. 아, 그럼 날 보고 얘기해. 멋있네. 아니, 이 아유. 대표도 이것조차도 네. 경기도지사 나가면 지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저희 당 대표로 나가면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정치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지를 뗀다 하더라도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이준석 대표가 결기를 좀 보여주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 정치권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나와서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라고 되겠? 내가 될 나가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대선 나도 될 나가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대선 나가면 될 너가 거라고 안 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아드님이 하셨던 그런 여러 발언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젓가락? 이재명 일가의 그 도덕성의 문제를 굉장히 공론화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50% 당선 안 되게끔 막는 데는 이준석 당시 후보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지도자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흠결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당시 후보의 그런 토론에서의 여러 활약들로 인해서 이재명 일가의 부도덕성이 너무나도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국민들은 그분한테 이 국정을 우리 나라를 못 맡기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50% 득표를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는 반드시 야권에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준석 진짜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됐든 개혁신당 후보가 누가 됐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전 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 특별히 경기도지사 나오겠다는 분이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저희 당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 그럼요. 누구 있으시죠 지금 현재? 유승민 전 대표도 계시고 네. 김은혜 의원도 계시고 아 김은혜. 예. 김은혜 의원이 들으면 서운해하겠네.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신조어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도 계시고 안철수는 안 나올 것 안철수한테도 같은데. 또 원한 사겠네. 굉장히 저놈 많습니다. 나를 네. 지금 사지로 모은다고. 그러니까 신조어. 저희 당의 후보군이 민주당의 후보군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세해요. 저쪽엔 김동연 지사 하나 있고 뭐 김병주 의원 이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당은 상대적으로 의정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회 공헌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다. 근데 거기에 개혁신당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시너지를 발휘하면은 경기도지사는 제가 볼 적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8년 만에 12년 만에 가져오는 거죠. 내년에 가져오면 아마. 단일 후보로 만약에 나온다면. 단일 후보로 해야죠. 예. 아니 단일 후보를 안 해도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의 누구든 나와가지고 지난번 대선처럼 김동연 지사의 실정, 민주당의 실책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 공략하고 하다 보면은 네. 그 표가 결국에 저희한테 옵니다. 단일 후보로 안 나오면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경기도 쉬운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역적되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 단일 저 후보 나와도 이준석 될것 저거 같은데. 나와가지고 표 갈라먹었다고 해서 아니 근데 역적되지. 약간 그 전제가 좀 있어요.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말이 있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예, 이게 어쩔 수 항상 없죠. 옳은 예. 길을 무사죠, 가고 무사. 개혁의 길을 가려면 결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좁고 그쵸. 가시밭길이에요. 맞아요. 너 왜 나가냐? 너 나가서 우리 표 떨어진다. 너네 합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예,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가 돼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나간 거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죠. 아니 그 마음 저는 한마디로 갑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이제 우리 김성렬 최고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만 네.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에서 완주했다는 거는 저는 또 나름대로 이준석을 평가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압력과 압박과 부담감과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준석이 성장하는 계기고 그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뭐 네. 이준석이 나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때 중간에 단일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어느 정도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준석 처음에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이준석이 나가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엄청 씹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야 내가 봤을 때 너희들 다시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씹어내도 되냐?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만날 일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진짜 대선에서 야 막 구애 펼치는 거 보면서 진짜 가면도 진짜 이런 가면이 없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국회의원 된 것도 사실 되게 저는 흥미진진하게 봤었거든요. 또 국회의원 된 동탄에서. 과정도 그것도 보통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제가 그 깜짝 기화 놀랐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때 총선 선대위 대변인이었거든요. 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공영훈, 저희 당이 이제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이 이준석 후보였잖아요. 저희가 공영훈 후보 계속 공격했습니다. 저도 그분 향해서 하루에 막 한 두세 개 논평 썼어요. 근데 그 때리면 그
반사 이익을 한정민 후보 저희 당 후보가 가져갈 줄 알았더니 이준석 대표가 엄한 놈이 가져간 거예요 지금. 정당 대표도 엄한 놈은 아니, 그러니까 엄한 분. 엄한 분. 그러니까 그래, 이호정 엄한 표현이 분. 엄한 대표. 엄한 대표. 다른 저희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공격했더니 다른 분이 그걸 가져가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저는 알겠습니다, 이준석 알겠습니다. 대표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도 한 80년대생들이 또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 또 아, 달라요. 그럼요. 약간 맞아요. 뭐, 야 우리 나이 때에 저런 정치인도 저렇게 좀 제가 가져가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생각하는 들었고. 앞으로의 대통령의 기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첫 번째, 저는 앞으로의 대통령은 이제 좀 문과 출신보다 이과 출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AI 시대. 네, 저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꼭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얘기를 낳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정치인일수록 사람 쉽게 할 수 있거든. 맞아요. 하지만 자기 자식의 자식이 있어야 선생님한테는 돼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남한테 어디 식당 가서라도 우리 애가 시끄럽게 하니까 미안해할 줄 알고 이런 마음들. 저는 좀 이런 조건들 그리고 좀 젊은 대통령 한 50대 네.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황선필 부대표님도 빨리 그러면 네. 자식부터 낳아야죠. 아니 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문과니까. 왜 저는 아니야? 문과니까. 정치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저는 미래에 많은 어떤 응원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거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나오잖아요. 좀 네. 국회 입장에서 약간 좀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의원직 상실형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게 그렇게 안 갈 이게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가 지금 사법부로 가가지고 비화가 된 건데 네. 사법부에서 요새 정치권의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겁니다. 본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고 사법의 정치화도 심해진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형은 나올 것 같지 않고 뭐 적당히 뭐 기물 파손 뭐 요 정도에 있어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황선필 김승일 네. 최고. 예. 저는 이거 실형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왜냐하면 일단 나경원 의원 자신이 법률가잖아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나올지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부탁했다면서요. 이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본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죠. 나경원 의원이 요새 발언이 굉장히 좀 세요. 지금 뭐 극우 세력들과도 같이 갈 수 있다. 극우란 표현은 안 했고 전한길 뭐 이런 분들, 정광훈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 선거만 이기면 된다. 내가 황교안이다. 예, 뭐 그렇게 이런 가는데 멘트를. 이거 역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나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도 날 지켜줘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뭐 원내대표였던 분도 뭐 지금 재판 이제 걸려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검찰이 2년 구형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영상들이 증거로 명백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우리가 어쨌든 이 언어 폭력도 심각하지만 일단 이 신체적인 폭력부터 우리가 좀 제거하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도는 나올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500만 원 네. 이상. 네, 5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제 상실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동물 국회를 만들지 말자는 그 법의 취지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치명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뭐 저는 국민의힘이 뭐 없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국민의힘이 또 제대로 서야 또 견제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럼요.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요거는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어떠셨나요?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저와 함께하는.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네. 좋아하던 분이랑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 네. 옛날에 그 왜 이러는 걸까요 할 와, 적에 우리 뭐 한 2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저보다 밑에 시죠? 선배인가 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기입니다. 96년생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술 드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보던 분이랑 할 수 있게 돼서 뭔 드립이에요 갑자기? 영광입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 너무 재밌었고 예, 시간 되시면 자주 좀. 아니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셔야 제가 네. 오지 안 불렀는데 어떻게 옵니까? 아 우리 또 넷이 또 하니까 또 케미가 그래. 또 잘 맞네. 네. 좋네. 뭐야? 예. 여기 원래 누가 오셨었나요? 알 필요 없어.
네가 뭔데 그걸 물어봐 지금. 누가 오셨어? 좋은 일이었으면 네. 네가 왔겠니? 저기 찾아보세요. 나중에. 바쁜 일 때문에 제가 온 건가요? 아닙니다, 야, 아닙니다. 신조어 잘하니까. 네. 아, 오늘 오신 게 좋은 예,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시사의 네 분과 함께했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